네, 여러분 시범 경기 재밌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막이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시범 경기 오늘은 휴식일이지만 또 내일부터 잠실에서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고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 확인되어진 경기를 통해서 보여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LG 트윈스의 시범 경기 이때까지의 어떤 경기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점검에서는 그동안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 보여진 사실들, 또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 뭐 개막 때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기력, 이 과정을 통해서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또 간단하게 이제 남은 경기가 6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6경기에서 어떤 걸 또 확인하면 또 개막 때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야구를 할지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팀 LG 트윈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 경기 중간 점검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LG 트윈스가 시범 경기 현재 삼성과 8경기 치른 현재 공동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6경기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KT와 붙고 주말에는 고척으로 갑니다. 키움과의 맞대결. 마지막 2연전 잠실에서 SSG와의 경기로 시범 경기 일정을 마치고, 또 이제 개막전, 올해는 이제 수원에서 개막전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잠실에서 또 훈련을 하다가 수원으로 넘어가서 4월 1일 개막전 드디어 2023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오선발이 금방 정해진 것 같아요. 염경엽 감독이 고민을 굉장히 안 하고 결단을 한번 내리면 거기에 대한 플랜 B, 플랜 C까지 딱 정해놓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오선발도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오선발이 있다고 했고, 또 이 선수들의 인터뷰나 다른 인터뷰에서 염경엽 감독이 언급한 바로는 이 임찬규 선수, 박명근 선수, 이 선수들도 길게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인데 롱릴리프로 쓰겠다 한 걸 보면 남은 선수는 사실상 강효종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효종 선수가 매우 유력하고요. 박명근 선수, 임찬규 선수는 롱릴리프로 일단은 시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선발이 빈다면 당연히 박명근 선수나 임찬규 선수, 또 퓨처스에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 이지강 선수, 김영준 선수, 이렇게 이 선수들은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지금 2천에 있는데 요 선수들까지도 한번 몸을 잘 끌어올린다면은 선발 후보군으로 볼 수가 있죠. 뭐 강효종 선수뿐만 아니라 이민호 선수나 김윤식 선수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은 이 퓨처스 자원들을 이 로테이션을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등판을 하게 하면서 선발이 빌 때 언제든지 1군에 올라와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강효종 선수가 아직 시범 경기에서는 이 삼성전에서만 등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뭐 KT전이라든지 또 남은 경기에서 등판을 함으로써 5선발로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김유영 선수가 캠프 때까지는 컨디션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시범 경기 기간 동안 부진하면서 김유영 선수는 몸을 뭐 다시 불펜 쪽으로 만들던지 아니면은 퓨처스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선발로 키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선수에 대한 방향을 또 잡아놓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켈리, 플러코, 김윤식, 이민호, 강효종 이렇게 시범 경기를 통해서 5선발이 거의 확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좀 주의 깊게 염경엽 감독이 얘기를 했고, 또 이 선수 본인도 절치부심하고 있는 서건창 선수 그리고 함덕주 선수의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시범 경기 동안 서건창 선수가 7경기에 나오면서 27타수 9안타 3타점 도루 3개 3할 3푼 3리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덕주 선수도 3경기에서 2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평균 자책점 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시작은 상당히 순조롭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염경엽 감독이 서건창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서건창은 200안타 이후 잦은 타격폼 수정이 부진의 원인이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좀 고치기 위해서 뭐 타격폼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심플하게 원래 이제 본인이 잘 쳤던 때의 비디오를 돌려보고 또 그때의 메커니즘을 염경엽 감독 그리고 이호준 코치와 함께 수정을 해나가면서
캠프 때 준비를 했고,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서건창 선수가 27타수 9안타 3할이 넘는 타율로 시범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습을 정규 시즌에까지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범경기 활약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이 시범경기 남은 경기들과 함께 개막 이후에도 서건창 선수가 2할 한 7푼 정도? 네, 그 정도의 모습과 함께 또 출루율도 한 3할 5푼 정도까지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또 하위 타선에 들어갈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함덕주 선수 역시 이 준비를 투수 코치진과 함께 두산에서 잘했을 때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어떤 게 문제인가를 또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함덕주 선수는 부상이 또 겹치기도 했지만 올해는 또 건강한 몸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잘했을 때의 모습, 고점이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건창이나 함덕주나 이 모습을 스타트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페널티 레이스까지 쭉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부활 가능성, 출발은 순조롭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전 못지않게 그동안 뎁스는 잘 갖춰놨는데 장기 레이스나 또 단기전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난 2년간은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염경엽 감독은 백업 멤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부임할 때부터 중요하게 여긴 선수가 바로 손호영 선수입니다. 손호영 선수가 시범 경기에 16타수 6안타 3할 7푼 5리의 타율, OPS는 1.128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대표팀에 나간 사이에 유격수로 꾸준히 출장을 했고, 또 저는 이런 점이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문보경 선수 휴식이 필요할 때 손호영 선수를 그냥 벤치에 두는 게 아니라 백업 3루수로도 활용을 하면서 손호영 선수가 이제 내야 전 포지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손호영 선수가 또 주전이 빠졌을 때 1순위로 좀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뭐 송찬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 이제 대수비가 필요할 때는 3루, 2루, 1루를 준비하는 김민성 선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민성 선수보다는 손호영 선수가 타격이라든지 또 주력이라든지 수비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경기를 스타팅으로 내야수들을 빼고 들어간다면 이 자원은 손호영 선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을 것 같고, 또 송찬희 선수의 활약도 저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난해보다 사실은 타율이나 뭐 홈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송찬희 선수가 지난해에는 뭔가 좀 덤벼드는, 그래서 결과가 뭐 좋았지만 초구, 2구에 특히 직구를 많이 홈런을 때렸다면 올해는 이제 뭔가 수싸움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송찬희 선수가 이제 정규 시즌에 좀 힘들어했던 게, 상대팀 선수들이 송찬희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변화구를 던지면은 이 선수가 좀 당하는 모습, 또 타격 메커니즘을 좀 잃어버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싸움도 하고 볼넷도 잘 골라나가고 또 파울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결국 본인이 노린 공에만 타격을 하면서 이 타율이나 뭐 이런 수치들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때는 이 선수가 뭐 장타도 때리고 또 홈런을 치고 또 볼넷도 골라나가는, 타석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규 시즌에 지난 시즌에 33경기 나오면서 볼넷이 단 2개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시범 경기에서 8경기에 벌써 볼넷이 4개거든요. 이렇게 타석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또 진롱에서 쌓았고 지난해 퓨처스에서 쌓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올해 시범 경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송찬희 선수의 숙제는 역시 수비죠. 1루 수비, 2루 수비 더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초반부에는 실책도 좀 나왔던 송찬희 선수고, 사실 이 두 선수 역시 준비를 좀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주자 요원으로 이제 활약을 할 신민재 선수인데, 신민재 선수가 8경기에서 5개의 도루를 성공을 시켰어요. 염경엽 감독은 넥센에 있을 때 유재신이라는 선수를 전문 대주자 요원으로 두면서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었거든요. 뭐 번트를 댄다거나 아니면은 이 한 점이 필요할 때 대주자로서 이 역할을 신민재 선수가 하게 될 텐데, 주루 플레이에서 뭐 미스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신민재 선수가 루상에서 좀 어이없게 죽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시범 경기에서는 도루하다 죽을 수 있고 하지만 다음에 또 성공을 하는 그런 또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주루 플레이 계속해서 시범 경기 내내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김기현 선수가 이 백업으로 나서면서 시범 경기 타율이 5할입니다.
홈런 하나가 있고 타점은 무려 6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도 이제 박동원 선수가 있고 허도한 선수가 있지만 시즌 중에는 필요할 때는 세 번째 포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허도한 선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박동원, 김기현으로 시즌이 돌아갈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기현 선수의 등장 상당히 반갑다. 물론 주전 포수 박동원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동원 선수도 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김기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수진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은 이제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선수들의 명함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은성 선수의 보상 선수로 지명이 된 윤호솔 선수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패스트볼도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군 전역 자원이죠. 이제 지난해 후반기에 잠깐 퓨처스에서 나오고 또 캠프에 1군 캠프에 합류를 해서 정식 선수까지 된 유영찬 선수. 이 선수의 투구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또 제구가 안정적이고 140대 후반에 패스트볼을 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시범경기 기간에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면서 개막 엔트리 진입 아주 청신호를 켜고 있고요. 신인인 박명근 선수. 지금 이 선발로서 테스트도 해봤지만 어쨌든 1군에서는 롱릴리프로 먼저 쓰고 필요하면은 퓨처스에서 선발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은 1군에서 임시 선발로 또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신인 선수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기 공을 뿌리는 게 정말 대견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을 본 경기에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제 반면에 이 5선발 후보로 캠프에서 가장 먼저 기회를 받았던 김유영 선수가 내용이 좋지가 않고 또 퓨처스 또 마무리 투수로 활동을 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1군에 나설 이 성동현 선수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현 선수는 또 빠른 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좀 몰리거나 제구가 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 두 선수도 이제 시범 경기 후반에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2차전에서 또 조정에 들어갈지 이렇게 명암이 엇갈린 선수들의 활약상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시범 경기에 눈에 띄는 선수 한 명씩을 제가 중간 점검 MVP로 꼽아봤습니다. 야수 쪽에서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문성주 선수가 시범경기 8경기에서 4할에 1홈런 7타점을 보여주었고 문성주 선수가 사실 지난해 9월부터 부상도 겹치고 좀 부진에 빠지면서 사실 좀 이 여름에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에 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으로 시즌을 마쳤는데 올해는 그 마무리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준비를 정말 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스윙 백스피드에 대한 장점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스윙을 가져가고 있고 스윙할 때 보면은 자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박혜민 선수와 김현 선수가 나갔을 때 이 문성주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컨디션이면 이 염경엽 감독도 문성주는 사실상 주전이다. 이 선수를 안 쓸 이유가 없다. 개막전 스타팅에 안 넣는 게 이상할 정도로 타격감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김현수 선수가 정상적으로 라인업에 들어오고 박혜민 선수 라인업에 계속해서 합류를 한다면 문성주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받을지 어떤 선수를 빼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또 포지션을 또 김현수 선수나 또 1루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갈지 어떻게 이 외야의 퍼즐을 맞출지 이게 문성주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투수 쪽에서는 그야말로 환골탈태입니다.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경기에서 8이닝 동안 볼넷이 하나도 없고요. 8개의 탈삼진과 1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1.13입니다.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얘기를 했죠. 직구 구속에 신경 쓰지 않고 변화구로 타자들과 수싸움을 하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그런 내가 잘할 수 있는 피칭을 하겠다라고 돌아왔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2020년도에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오승환 선수와 함께 또 일찍 몸을 만들면서 준비를 잘 했는데 그러면서 임창규 선수가 롱릴리프 또 나아가서는 또 선발이 비었을 때는 임시 선발로도 나설 수 있는 지난해 어떻게 보면 배재준 선수의 역할을 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경엽 감독도 임창규 선수는 롱릴리프 쪽에서 준비를 해라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분명히 144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롱릴리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호투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본인도 올해 끝나고 FA이기 때문에 좋은 피칭을 반드시 또 선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범경기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오스틴 선수의 타격감입니다. 오스틴이 현재 17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구리가 살짝 불편해서 캠프 마지막에 훈련을 좀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염경엽 감독은 오스틴 딘이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 타석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변화구를 골라내고 들어오는 공은 컨택을 곧잘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 감각이 올라오면은 타이밍을 잡는 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남겼고, KBO 리그에서 성공한 외국인 타자는 땅에 떨어지는 공이나 유인구에 헛스윙을 하지 않는 변화구 대처가 되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오스틴에 있어서는 염경엽 감독이 이런 변화구 대처 능력을 키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감각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정원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이정원 선수도 옆구리가 좀 불편해서 오스틴 선수보다 좀 더 찢어진 부분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이제 수원 경기부터 훈련도 하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죠. 1루 수비와 장타 능력 체크를 해야 되고, 주로 8번 타선에 부담 없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발진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결국에는 고우석 선수가 초반에 어깨 염증으로 인해서 빠진 불펜 자리가, 일단 지금까지의 8경기에서의 불펜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소 실점으로 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고, 뒤에 이제 리드하는 경기에서 역전을 내주지 않고 끝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는데, 이제 이정용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정우영, 김진성, 함덕주, 이우찬 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죠. 이렇게 불펜 투수들이 대량 실점을 하지 않고 개막 때까지 좋은 컨디션을 이어나가면서, 이우찬 선수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또 빨리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개막 때부터 고우석이 없는 기간에 또 뒷문이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범경기 중간 점검 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수원 미리 보는 개막전 KT전 리뷰 영상으로 저녁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